자, 다음엔 정치 사회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 문제가 이제 당내 특별기구에서 어떻게 정할지를 결정하겠다. 정해진 건 없다. 그리고 청와대와는 휴전을 하겠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을 빚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자, 오늘 김영우 의원이 김성태 의원을 거쳐서 김무성 대표에게 보내는 문자가 기자의 사진에 찍혔는데요. 당에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이런 어떤 안심번호 문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다 대의를 가지고 지지하고 있으니까 대서를 몰아서 가면 된다. 그래서 뭐 청와대 관계자니 뭐 작은 부분은 집중하지 말고 대세는 당신 편에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보냈습니다. 참 이 와중에요. 국회의원 뭐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어쨌든 본인의 철학인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없습니다만은 열심히 어쨌든 대표에게 충성을 증명하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자, 지금 특별기구 2라운드 이제 공방이 이제 곧 진행되고 지금은 이 친박과 친김이 휴전을 한 영상이라는데 2라운드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은 없다. 그래서 전략공천 허용을 원천 봉쇄하고 공천에서 청와대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자, 공천하는 방식이 중요한 겁니까? 국회의원들을 갈아치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 제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42.5%가 지금 하는 사람들 바꿔야 된다.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을 지지하느냐고 물으면 국민들 다수는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와이에서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냐?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이 오픈 프라이머리, 뭐 안심번호 국민공천, 모바일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말 속에서 이것은 마치 위에서 내리 찍는 부분은 우리는 싫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상향식으로 풀뿌리로 올라가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심번호 모바일 조사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 의사하고 관계없이 내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제가 먼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통신사 3사가 다 한 색깔로 이야기했듯이 조작과 여론조사의 왜곡과 또 노출과 또 엄청난 비용과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핸드폰을 운영하는 통신사에서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여론조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유선전화로 하다가 유선전화보다는 모바일이 좀 낫다 했는데 좀 나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유선전화로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뭐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간다는 것처럼 모바일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정치에 적극적인 젊은 사람들만 있고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배제되거나 실제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하거나 또 동원될 수 있는 이런 요소는 여전히 똑같이 있는 겁니다. 어느 쪽도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로 이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여론을 물어야 되는데 자, 거기에서 이런 전화로 여론조사해서 공천을 정하는 방법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다시 될 가능성이 90%다. 80%다. 안 그러면 95%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안심번호 국민공천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라고 물으면 국민들 다수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또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묻기에 달린 문제인데요. 여론조사 공천 방식을 국민공천이라든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풀뿌리처럼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잘못 붙여서 국민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들이 솔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보안성을 조금 보완한
조작을 조금 보완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작 가능성이나 왜곡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동전화 여론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친노가 여론조사로 재미 보다가, 그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를 하다가, 처음엔 당내 여론조사, 그 다음에는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하다가, 착신전화 조작한다니까 이제 모바일 여론조사를 하다가, 그것도 조작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안심번호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동통신사가 전부 이러면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지금 정치인들이 밀어붙여서 거기에 국민공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치인들은 왜 여기에 집착할까요? 우려를 무시하고요. 그래야 자기들이 그대로 다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정치인이 그대로 다 될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 방식에 찬성합니까? 하면 국민들 제가 볼 때 70, 80%가 반대한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략공천. 자, 지금 민주당을 이탈한 조경태 의원, 사실 종북에 대해서 비판하고 안보의식도 있고 나름대로 독선과 당의 운영의 비민주성도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부산에 데려와서 공천을 하면요, 새누리당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잘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런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저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저는 DJ나 YS나 이런 사람들이요, JP도 마찬가지고요, 한 30, 40%를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오세훈이고, 뭐 지금 박 대통령의 비판적인 이재호 씨, 김문수 씨, 다 그렇게 해서 정치판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김문수 의원이나 이재호 의원이 어떻게 정치판에 들어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민중당 하던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치판에 그럴싸하다고 하면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강제적인 물갈이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자, 한국의 정치에서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합의해서 다수로 만든 공천 방식에 의해서 물갈이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 이꼴 청와대, 전략공천 이꼴 위에서의 지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나쁘다. 그리고 밑에서 국민의 힘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건 좋다. 이렇게 가다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설며시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을 문재인 대표한테 빌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국민경선공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 비주류는 다 너그가 되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거 동의 못하겠다고 내부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간판은 제대로 달아야죠. 예를 들어서 국수를 팔면서 중국집이라고 달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짬뽕이나 짜장면을 팔아야지요. 프랑스 요리를 팔면서 한정식집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판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걸 정 다른 거를 갖다가 하면서 여론조사 회사들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을 찬성하십니까? 하고 국민들에게 묻고 찬성이 많이 나왔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여론이 국민의 어떤 이 공정한 지식, 똑같은 수준의 지식, 즉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편차가 다 다른,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이 뭔지 한번 적으라고 하면요, 정답에 가까운 답을 적을 수 있는 국민은 20, 30%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뭐 이것저것 찬성하니까 여론조사회가 묻는 방식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게 국회법 개정안 뜬가 그랬죠. 국회법 개정안에 문제가 뭔지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걸 안다고 한 사람이 70%인가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한테 유도성 질문을 해가지고 그냥 묻는 내용 따라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어떤 여론조사입니까? 어떻게? 그건 여론조작이죠. 그래서 뭐 2라운드 공방을 해봤자 서로 양보할 것 같지도 않고 서로 간에 국회의원 자리가 걸린 문제니까요. 새누리당의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됐는데요.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행태가 진행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다음으로요.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되시는 이상득 씨 1년 몇 개월 고생도 하셨죠. 근데 이분이 포스코와 관련돼서 거기에 이 협력회사들에게 접근을 시켜서 특혜를 추궁했다 해서 이상득 전 의원과 또 정준양 전 회장이, 포스코 회장이 지금 5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나름대로 대통령 형님을 소환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없는데도 소환했다면 큰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비박 신의가 이 친박에 대응해서 공천 문제로 한참 싸움이 난 이 상황에서 허투루 여러 이렇게 소환해서 처벌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검찰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문제 또한 앞으로 이 새누리당 내부에 공천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